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심호흡을 크게 하고 시작합니다. 누가 말을 시키거나 작은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이 하는 이건 바로 핸드폰 액정에 보호필름 붙이기. 미세한 공기방울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말끔히 붙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공을 들여 숨도 꾹 참고 붙였는데 들떠있는 부분을 발견하면 아우 그러죠. 게다가 공기방울 빼내려고 문지르면 풍선 효과로 다른 곳이 망쳐지거든요. 사실 이럴 땐 어쩔 수 없어요. 내버려 두는 수밖에.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복귀하며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기. 완벽하지 않아도, 흠이 있어도, 부족한 게 보여도 내버려 둬야 한다고 공기방울로 들뜬 핸드폰 액정 보호 필름이 알려주네요.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전 김아라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떠나간다면 난 정말 울어버릴걸. 내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 가려나 내 가슴 속에 외로움 남겨둬.
박진영 그대로 그렇게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9월 11일 토요일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1시까지 10시 50분까지 참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먼저 광고. 다 아시죠? 보온 디자인하면 인테리어 잘하는 거. 부산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로 마음의 부담은 내리고 삶의 질은 올려보세요. 인테리어가 바뀌니까 집이 확. 보온 디자인이니까 분위기가 확. 부산의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 더 커진 인천 연희공원 앞에 연희공원 푸르시오 라클레르. 다 갖춘 청라생활에 49층 초고층 랜드마크까지. 엄청나. 푸르지오에 살면 엄청나게 좋겠다. 연희공원 푸르시오 라클레르. 시오르픈 예정 032-202-5990 대우건설. 같은 동네 같은 마트에서 나만 할인받는 이유. 장 보기 전엔 마트 장 보고. 마트 할인 행사 놓치지 말고. 장 보기 전엔 마트 장 보고. 주부 알림까지 마트 장 보고. 우리 동네 마트 정보 앱 마트 장 보고 지금 다운받으세요. 창원 유니시티 메트로시티의 성공으로 검증된 대시양이 진주에 찾아옵니다. 혁신, 그 이상의 확신으로 답할 810세대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 진주가 기다려온 신진주 역세권 대시양 10월에 찾아옵니다. 문의 1533-0711 태영건설. Every day is so wonderful, and suddenly it's hard to breathe. Now and then I get insecure from all the pain. I'm so ashamed. I am beautiful, no matter what they say. Words can't bring me down. I am beautiful in every single way. Yes, words can't bring me down. Oh no, so don't you bring me down today. To all your friends, you're delirious, so consumed in all your doom. Trying hard to fill the emptiness, the peace is gone. Left the puzzle undone, ain't that the way it is? 'Cause you are beautiful, no matter what they say. Words can't bring you down, no, no. 'Cause you are beautiful in every single way. Yes, words can't bring you down, oh no. So don't you bring me down today. No matter what we do, no matter what we do, no matter what we say, no matter what we say. Yeah, yeah, oh yeah. And everywhere we go, and everywhere we go, we shine always on the other side. 'Cause we are beautiful, no matter
주말에 뭐 볼까? de notre première tu 이번 주말에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까요? je pense très 자, 주말에 뭐 볼까 이 시간에 최신 개봉작을 생생하게 전해드리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tu étais tellement mon belle tu étais tellement beau si trop 첫 번째 영화는 습도 다소 높음. 수분 공급을 제대로 받게 하는 영화. 영화관에서 이렇게 웃어보긴 처음이다. 영화 습도 다소 높음을 먼저 관람한 관객들의 후기인데요. 아주 호평이죠? 그동안 델타보이즈, 튼튼이의 모험, 다영씨 등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구축해온 일명 고봉수 사단이 관객들에게 큰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고봉수 사단의 배우들 백승환, 김충길, 신민재, 차유미, 고성환 등이 총출동해 주특기인 코미디 필살기를 선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무려 충무로 배우 이희준과 영화평론가 전찬일 씨가 함께 출연하는데요. 잠깐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화 습도 다소 높음은 종로의 낭만극장에서 열리는 한 독립영화의 시사회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평소 관객 없는 이 극장은 코로나 때문에 더 손님이 없는데요. 극장에 하나뿐인 직원 충길은 극장 주인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자신이 혼자서 매표 업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으니 월급을 아주 조금만 올려달라고. 하지만 사장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며 딱 잘라 거절하죠. 이런 낭만극장에 이희준 감독의 신작 젊은 그들의 시사회가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는데요. 출연배우 몇 명, 그 출연배우의 일가 친척, 뒤늦게 도착한 영화평론가 전찬일은 자신에게 커피 하나 서비스해주지 않는 극장 시스템에 부하가 끓어오릅니다. 또 영화감독 이희준은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문객 등록 문제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죠. 영화 상영이 끝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관객과 지비 시간이 이어지지만 불만에 가득한 관객들은 영화에 대한 설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영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고봉수 감독은 영화란 무엇인가? 극장은 어떤 곳인가? 감독은 자신의 작품에서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하는가? 배우는 어떻게 연기를 펼치는가? 관객은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영화평론가는 영화라는 커다란 오브제를 앞에 두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재밌게 보여줍니다. 아주 신선한 영화, 습도 다소 높음. 스크린으로 수분 충전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영화는 죽을 때까지. 전 세계인의 심장을 날뛰게 할 죽을 때까지. 숨막히는 긴장감과 단숨에 몰입하게 만드는 메간 폭스의 열연이 관객들을 극장으로 몰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로 단숨에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메간 폭스. 이후 닌자 터틀 시리즈, 죽여줘 제니퍼 등을 통해 특유의 카리스마를 발산해줬죠. 그리고 메간 폭스의 연기력은 이번 죽을 때까지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호화스러운 별장, 다이아몬드 목걸이, 아름다운 장미, 완벽한 결혼기념일을 보낸 엠마와 남편. 하지만 다음날 사랑하는 남편이 엠마의 눈앞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남편과 단둘이 별장에 고립된 엠마. 곧이어 정체 모를 괴한까지 들이닥치고 미쳐버릴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하지만 미칠 틈도 혼란스러울 틈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하우스 숨모 스릴러라는 새로운 날개를 단 메간 폭스. 그녀는 관객들을 쥐락펴락하며 스릴과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눈밭 한가운데 고립된 별장에서 펼치는 낯선 개환가의 처절한 사투 장면, 영화의 물속을 셔츠 단볼로 뒹구는 장면 등 몸을 사리지 않는 그녀의 뜨거운 열정까지 더해져 메간 폭스 인생 최고 작품이 탄생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메간 폭스 필모그래피 사상 최고 작품이라는 영화 죽을 때까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영화 좋은 사람. 고등학교 교사 경석에 반해서 지갑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같은 반 학생은 세익이 빈 교실에서 옷을 뒤지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고 서랍에서 빈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석은 쉽게 재단하지 않고 세익을 불러 어떤 말을 해도 믿을 테니 진실을 말하라고 하죠. 하지만 세익은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담임의 요구에 구체적인 답변 없이 무조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그날 밤 학교에 같이 동행했던 경석의 어린 딸 윤희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세익은 다시 한번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세익이 학교 근처에서 윤희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고 사고 운전자는 세익이 윤희를 갑자기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모든 정황은 세익을 가해자로 몰아가는데요. 침착함을 잃지 않던 경석 역시 자신의 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세익을 쫓기 시작하죠. 이성을 잃은 그는 폭주하기 시작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영화 좋은 사람은 의심과 믿음,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한 남자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올바름이란 무엇이고 좋은 사람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옳고 그름과 진실을 묻는 소재와 주제가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짜임새 있는 이야기 전개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흡입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상 주말에 뭐 볼까였습니다. 오늘 잠드는 일 없네. 생각하며 터덜터덜 걷다 보니 바람이 시원하네. 아무 말도 하기 싫은 피곤한 하루를 끝내고 걷다 보니 와 하늘 참 예쁘다. 걷다 보면 돌덩이처럼 무겁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져. 이 순간만은 괜찮은 하루였다. 작은 원을 계속 돌며 똑같은 하루를 보내도 걷다 보면은 나아지기도 해. 걷고 걷다 보면 돌덩이처럼 무겁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져. 이 순간만은 분명히 행복하다.
않은 하루였다. 생생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베이커리 카페 아덴 블랑제리에서 상품권, 어머님의 정성을 담은 젓갈 정담 젓갈에서 명품 6종 세트, 하늘 위의 바다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가보자 밀양야외 온천 사성호텔 아리나에서 숙박권, 오늘 떡볶이 어디로? 을지로 국물 떡볶이에서 외식 상품권, 커피는 051아이가 카페 051에서 상품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집코갱 꽃잔치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 드려요. 꽃잔치에서 꽃다발을, 자연 그대로를 피부에 선물하다 베베로나에서 바센 샴푸 로션 크림 3종 세트 드리고요. 베이비시터 정리수납 전문기업 다솜 홈서비스에서 정리수납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연의 삼삼 생명 연장의 꿈 2021 함양 산삼항 노아 엑스포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펼쳐집니다. 31일간 펼쳐지는 함양 산삼 항노아 엑스포에는 자연의 선물 산삼과 항노아의 모든 것을 담았는데요. 건강과 면역이 강조되는 요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이 모든 선물들은 다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고요. 코너 참여하시면서요. 그리고 오늘은 신청곡 2부 시간에 들려드릴 거예요. 주중에 못 들려드렸던 신청곡 기대하세요. 1부 끝곡 양준일 Shut Up I Love You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Can you take me away now? Can you take me away now? Away, away. 여행 가자 Dubai. 찾아가자 디바코. Gonna Dubai, gonna go far away. 가면 할 수 있어. Valet parking Dubai coast. 준비하고 있게 그땐 같이 가자.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시작해? 이게 끝인가? Love ya. 지켜줄 거야 너를. 어디서 살 수 있나? 이게 욕심인가? 나도 남자답게 하루라도 살고 싶어. 너와 샤랄랄라. 여행 가자 두바이. 나만 미쳐가는 거니. 찾아가자 이 스타일. 찾아가자 new way of living. 아부다비 두바이. 베팅하는 거야 나를. 너도 할 수 있어 down in 아비 두바이.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시작해? 이게 끝인가? Love ya. 지켜줄 거야 너를. 어디서 살 수 있나? 이게 욕심인가? 어떻게 어디로 가? 우리는 살 수 있나? Little bit every day. I lose a 우리 아이를 위한 소중한 선택
9월 K&N 베이비 페어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와 영유아 교육에 이르는 최신 트렌드와 정보는 물론 다양한 현장 이벤트와 함께 예비맘과 육아맘을 위한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등록 및 공식 배부처 초대권을 통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지는 2021 K&N 베이비 페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행사는 K&N이 주최합니다. 문의 051-782-1943. 유튜브 K&N의 메디컬 채널에서 만나는 K&N 건강튜브. 이번 건강튜브에서는 건강검진으로 알아보는 간암이라는 주제로 가정의학과 김경민 부원장의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 16일 목요일 오후 4시 유튜브 K&N의 메디컬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가정의학과 김경민 부원장이 강의하는 K&N 건강튜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본 방송은 K&N이 주최합니다. K&N 캠페인.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위축되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민간의 활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국가 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통해 민간 주도의 건강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합니다. 비닐봉투에 담지 말고 장바구니에 실천이 늘어날수록 CO2는 줄어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쩌면 조금 피곤한 일상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이만큼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네가 안 와도 항상 네 생각하니까 엄마 괜찮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 모두를 응원합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만원. 헐 헐터. 부산 시내 대리운전 초특가 카카오티로 대리 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라 누나. 아라 씨. 알아 이모, 아라 언니. 알아 아줌마. 아라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토요일 2부. 토요일 2부는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하죠. 오늘도 준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이 시간. 어떤 곡부터 들려드릴까요? 먼저 8906님. 백신 2차 접종하러 가는 날이라 부지런히 준비한다고 주셨는데 잘 맞고 오셨나요? 이번 한 주 접종 얘기 많이 했어요. 맞으러 가는데 걱정돼요. 맞고 왔는데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들. 자, 8906님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찮으시죠? 마마무의 딩가딩가 신청하셨어요. 요 곡 준비했고요. 마마무의 딩가딩가. 9275님 출근길 하늘이 이뻐서 찍었어요 하시면서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두 곡 이어볼게요. 친구들 모아 한잔할래 like a fish 띵가띵가래 노는 게 좋아 띵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유유 자석해 여기 방석에 언제부턴지 사이와의 거리가 꽤나 멀지 이름이 터진 않는 차가운 땀이 난 밤이나 또 낮이나 제자리만 돌고 돌아 부족해 비타민 D 아까워요 딜리버리 하필 완벽한 에너지 청개구리 너 원래 집순이야 내 친구 날 파리고 외로움만 쌓이죠 해도 그 시간이 필요해 띵가띵가래 친구들 모아 한잔 할래 dream like a fish 띵가래 너는 게 좋아 yeah 띵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1, 2, 3, 4 네 옆을봐 왜 다들 화나 있어 요즘 너무 삭막해 그저 달콤한 휴식이 필요해 I need to love myself all I need is your heart Oh me oh my 드라마만 좀 주행해 드라이버는 못 가네 폰 게임으로 주행 Time is ticking Don't lose your brain 젊은 날의 fake dog 어디 가니 친구야 쌀 먼저 털어 우리끼리 걸어 Let's roll play 띵가띵가래 친구들 모아 한잔 할래 like a fish 띵가래 너는 게 좋아 yeah 띵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우리 같이 띵가띵가래 We gotta get away let's go 띵가띵가래 baby do you wanna dance 띵가띵가해 띵가띵가래 친구들 모아 한잔 할래 like a fish 띵가래 너는 게 좋아 띵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우리 같이 띵가띵가래 we all gotta get away let's go 띵가띵가래 baby do you wanna dance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너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3232님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신청합니다. 이 곡이랑 3500님 오늘 같은 날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두 곡 이어볼게요. 이주원 아껴둔 사랑을 위해 윤상 한 걸음 더.
자, 이번에는요. 3611님, 오늘도 정각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산이의 달고나 신청하셨었고요. 그래서 이 곡 준비했고, 다음 곡은 0129님 신청곡 할게요. 오랜만에 다시 라디오 듣게 됐다고 요즘 걷기 재미에 푹 빠졌어요.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신청하셨죠? 자, 두 곡 이어봐요. 산이 레이나의 달고나,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You ready for the summer, girl? Yeah. Let's get it. You know I'm loving you. 사랑해 나도 친절한 입술, 다정한 말도 언제나 우리 둘 감싸는 팔들 뚜뚜뚜뚜루 Oh yeah. I see no change. 그날처럼 변함이 없네. 꿀가 떠난 여름밤 생생히 다 기억해. 우리는 힙합을 좋아했고 한쪽씩 투팍. 끝난 너들은 내게다가 병처럼 혈액형을 믿어. 거울을 보는 것 같아 only no mirror. 그때 너와 나 만난 건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전부 싹 예술이었어. 인정. 달고나처럼 우린 달고나 덥지만 까짓기선 난 좋아 수줍게 입에서 널 맛보다 얼음처럼 녹여서 씻겨줄게 You know I'm loving you 사랑해 나도 친절한 입술 다정한 말투 언제나 우리 둘 감싸는 팔들 뚜뚜뚜뚜루 Oh yeah. 여보세요? 어디야 그냥 집에 있어. 날씨도 좋은데 한강은 어때 준비 안 됐어도 It's all good 알잖아 제일 좋아하는 메이크업 맨 얼굴 반지 묻는 셔츠 선글라스 모든 게 커플 눈치 없는 한상 나가신다 You don't want no trouble 한 손엔 trust 한 손 아이스크림 이런 이사를 뺄 수 없지 두들대지만 I know you love it 달고나처럼 우린 달고나 덥지만 까짓기선 난 좋아 수줍게 입에서 널 맛보다 얼음처럼 녹여서 씻겨줄게 You know I'm loving you 사랑해 나 You know I love you too girl 친절한 입술 다정한 말 You're so sweet like a sugar 언제나 우리 둘 감싸는 팔들 뚜뚜뚜뚜루 Yes oh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생일 100일 기념일 발렌타인 그리고 크리스마스 Happy New Year 다시 여름 또 처음 같아 앞으로 계속 반복돼도 참 좋을 것 같아 See this picture 이맘쯤 맥주 한잔하면 지금 그때 우린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너 그런 널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나 달고나처럼 우린 달고나 덥지만 까짓기선 난 좋아 수줍게 입에서 널 맛보다 얼음처럼 녹여서 씻겨줄게 You know I'm loving you 따따따따 뚜뚜루뚜뚜뚜뚜뚜 Oh yeah 저기 그대가 보이네요 오늘도 같은 시간이죠 언제나 조금 젖은 머리로 나 스쳐가죠 살짝 미소 진 건가요 혹시나 난 아침 건가요 아침을 닮은 그대 향기가 날 사로잡죠 난 궁금한 게 많죠 그대 이름 그대의 목소리 온종일 상상해요 그대 곁에 난 정말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
거리 투명한 그대 얼굴이 왠지 좋아 보여요. 기분 좋은 일이 있나요? 가벼워 보이는 발걸음 살며시 부는 바람을 타고 난 다가가죠. 전망설였었지만 오늘은 꿈 얘기할래요. 눈이 참 예쁘다고 좋아한다고 조금 서투르고 어색하지만 천천히 알아가요. 그렇게 시작해봐요. 가봐요. 웃을 거면서 내 마음을 알면서 잘 해낼 수 있겠죠. 우린 제법 잘 어울려. 정말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가 나를 느끼게 사랑을 시작할까요? 그대 곁에 넌지나 내가 있어줄게요. 변치 않을 거예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더 커진 인천 연희공원 앞에 연희공원 푸르시오 라클레르. 다 갖춘 청라생활의 49층 초고층 랜드마크까지. 엄청나. 푸르지오에 살면 엄청나게 좋겠다. 연희공원 푸르시오 라클레르. 시오로픈 예정 032-202-5990 대우건설.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hy d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자, 끝곡도 신청곡이죠. 2부 마지막 곡 솔리드 나만의 친구 들으면서 3부로 가서요. 우리 유진 씨랑 함께 잼핑쇼 재밌게 만들어봐요. 늦어버린 아침에 난 거리에서 허전해진 나의 마음 달리려 했어. 그래 난 내 주변 사람 모두 다 내 친구는 아냐. 머리 아플 일에 빠져있을 때도 가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나. 여기까지 함께 했었던 우리 이름 바로 친구였어. 지쳐가는 하루 우연히 날 어린 시절 그립던 친구를 봤어. 마주 앉아있던 지난 얘기 속에 지루하지 않았던 기분. 알고 있니 지금 난 널 보면 또 다른 기억 속으로 추억보다 깊은 얘기만 들어가. 이렇게 만난 우리만의 잊어버린 아침에 난 거리에서 허전해진 나의 마음 달리려 했어. 그래 난 내 주변 사람 모두 다 내 친구는 아냐. 머리 아픈 일에 빠져있을 때도 가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나. 여기까지 함께 했었던 우리 이름 바로 친구였어. 지쳐가는 하루 우연히 날 어린 시절 그립던 친구를 봤어. 마주 앉아있던 지난 얘기 속에 지루하지 않았던 기분. 알고 있니 지금 난 널 보면 또 다른 기억 속으로 추억보다 깊은 얘기만 들어가. 이렇게 만난 우리만의 시간.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hy d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눈에 눈을 어때
널 바래다 주는 길 내내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 널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는 투덜대지 언제나 넌 사랑이 설레임이니 내겐 사랑은 익숙하면 너를 떠올리는 그 시간을 따로 두진 않아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그 순간 눈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잠이 들어 꿈꾸는 순간도 내 앞에 있는 그런 너를 생각해 기억나 내가 처음 고백했던 그날 멋진 이벤트도 없었지만 날 받아준 널 내 가슴에 늘 지금처럼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그 순간 눈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잠이 들어 꿈꾸는 순간도 내 앞에 있는 그런 너를 생각해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우리 함께한 순간 그 순간이 소중해서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내게 보여줄게 늘 난 생각해 매일 난 생각해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너를 내 앞에 웃는 그런 널 보면 I love you 원모 찬스 널 생각해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고요. 광고 갔다 와서 우리 잼킹쇼 시작해요. 가득씩이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시원하고 야삭한 배추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갓김치 국내산 김치 참가득 김치 이게 대한민국 진짜 김치 아이가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쳐보세요. 자기야 내가 좋나 김치가 좋나 참가득 김치 시키주는 네가 좋지 참말로 더 커진 인천 연희공원 앞에 연희공원 푸르시오 라클레르 다 갖춘 청라생활의 49층 초고층 랜드마크까지 엄청나 푸르지오에 살면 엄청나게 좋겠다. 연희공원 푸르시오 라클레르 시오로픈 예정 032-202-5990 대우건설 재미로 듣는 랭킹쇼 차유진의 랭킹
하유진의 잼킹. 유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랭킹 요정입니다. 뿌이뿌이뿌이. 네네. 오늘도 재미난 랭킹으로 우리 재미난 얘기 좀 해보자고요. 어떤 랭킹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신체 중에 여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여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위 있으세요? 많겠죠. 키 컸으면 좋겠고 다리 좀 길었으면 좋겠고 눈 컸으면 좋겠고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건데요. 네. 저도 사실 좀 키가 작아요. 160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하는 생각이 딱 3cm만 더 컸으면 좋겠다. 다리가 조금만 길었어도. 근데 이 3cm가 골고루 말고 다리에만 그렇지.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눈이 컸으면 좋겠던 분들 아니면 팔다리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상상하는 건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긴 신체 부위를 가진 또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출발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긴 신체 부위를 가진 사람들 잼킹 7위. 현실판 라푼젤 가장 긴 머리카락. 가장 긴 머리카락 가끔 기네스북에 예전엔 나오는 분들 봤던 것 같아요. 네, 뜨기도 하고 혹시 우리 아라 씨는 어느 정도까지 머리를 길러보셨어요? 저요? 꽤 기를 때는 어깨 좀 더 한참 내려와서 어깨 정도까지? 지금 유진 씨 정도? 유진 씨보다 더 거기까지는 못 기른 것 같아. 약간 성격이 좀 길면 못 견디시는 성격이신가 봐요. 요즘은 많이 짧게 하는데 예전엔 그렇게 짧지는 않았는데 근데 또 너무 길게는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가장 길게 길렀던 게 미용실 가기가 참 귀찮았던 20대 초반에 한 꼬리뼈까지 정도 길러봤었어요. 진짜 그렇게 길게 길었다고요? 네, 근데 기르고 싶어서가 아니고 귀찮아서. 어머, 아니 근데 가는 건 귀찮은데 감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감기도 어렵죠. 그리고 제가 그 정도까지 차라리 한번 가지. 맞아요. 머리를 길렀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게요. 너무 머리가 무거우니까 목 뒤에 디스크가 올 정도로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꼬리뼈까지 길렀구나. 머리카락이 길면 사실은 예쁘긴 하지만 관리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럼요, 어렵죠. 근데 뭐 이 꼬리뼈 이런 거는 잽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이 번거로움을 이겨내고 머리를 기른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예요? 네. 바로 인도 구자라트에 사는 17세 소녀 닐란시 파텔인데요. 네. 이 파텔의 별명이 인도 라푼젤. 그럴만 하겠다. 네. 그에 걸맞게 가장 긴 머리카락 10대 부문 기네스북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2018년 11월에 파텔의 머리카락 길이는 170.5cm였어요. 성인 남자 키 정도만 하죠. 본인 키보다 아마 더 길렀던 것 네,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이때 최초로 기록을 세웠고 2019년에 190cm까지 머리가 길면서 그러면 안 잘랐나 보다. 안 잘랐죠. 그래서 본인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머리를 기르게 된 게 긴 머리가 예뻐서 이런 건 아니고요. 네. 파텔이 6살 때 엄마를 따라서 미용실을 갔는데 그때 머리카락을 자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너무 이상하게 잘려진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난 다시는 미용실을 가지 않을 거야 엄마라고 다짐을 하고요. 그 어릴 때 6살 때 다짐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미용실을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 다짐을 계속해서. 대단하죠. 야, 큰일 할 친구네 이 친구가. 네, 진짜 한 번 결심하면 그냥 쭉 가네요.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 이후로 소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이 머리카락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진짜 190cm면 너무 어려운데요. 머리카락 관리.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를 감고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감는 거예요? 말리고 빗질하는 데만 최소 2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어요. 그리고 또 머리카락을 묶어도 사실은 190cm면 발끝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굽 높은 신발을 신어야 하고 수영할 때 그렇게 불편하다라고 해요. 맞다. 수영할 때 진짜 힘들겠다. 근데 이 파텔은요.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애정이 또 생겨서 자신의 머리를 행운의 부적처럼 여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르지 않는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요. 올해죠. 올해 4월에 200cm 그러니까 2m를 넘었거든요. 기록을 딱 하면서 이미 머리카락이 200m 넘었어요 지금? 네, 200cm가 참. 네, 넘으면서 머리카락을 이제 자르자라고 4월에 결심을 했고요.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딱 들었었을 때 그냥 자르지 마라라고 기네스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자르기보다는 기네스에 올랐는데 이 머리카락을 좀 우리 암 환자들에게 기부하거나 아니면 박물관에 전시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기부는 하고 싶은데 또 전시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네. 어머니께서 너의 머리는 그 전시를 해라. 내 머리를 잘라서 암 환자들께 기부를 하겠다. 어머니도 머리가 긴가요? 완전 길진 않으신데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 파텔의 머리를 자르는 장면이 그 기네스 공식 SNS에 공개가 또 됐다라고 합니다. 야, 근데 이 결심 잘한 것 같아요. 진짜요. 2m면 너무 힘들어, 사실. 아, 진짜 이거 감는 거 생각하면 어우 끔찍한데요.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인데, 그죠? 네. 머리카락 때문에 좀 못했던 것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잘라놓은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많이 남겨놓고 잘랐을 줄 알았는데 똑단발로 기미치로 딱 3cm 앞머리도 처음 낸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잘랐는데 너무 소녀답게 귀엽더라고요. 어울릴 것 같아요. 자르길 잘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머리가 길면 그 긴 머리보다는 아무래도 자른 게 훨씬 예쁘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꼬리뼈까지 유진 씨가 머리를 길렀다는 것도 저한테는 새롭긴 새롭네요. 저의 귀차니즘을 들켜버렸네요. 사실 저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뭐 잘못돼도 또 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 한 스타일을 고집하지는 않거든요. 역시 오픈마인드의 소유자세요. 마음껏 해보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걸 몇 개나 된다고 머리카락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 저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이하고 스페셜한 신체 부위를 갖고 계신 분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긴 신체 부위를 가진 사람들 잼킹 6위는요. 분장 아니고 진짜예요. 가장 긴 손톱. 그치. 요 기네스북 하면은 예전에 머리카락이랑 손톱 진짜 많이 올라왔죠. 빠질 수가 없죠. 이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으로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운 남자는요. 인도 푸네에 사는 82세 쉬리다르 칠랄이란 분입니다. 할아버지시네요. 82세면. 네, 이분은 대단한 게요. 네. 아까 그 머리카락 기른 친구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1952년 14살 때부터 왼쪽 손톱을 기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60년이 넘게 손톱을 안 자르신 거예요? 자르지 않은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도 지역의 전통을 따르는 건데 긴 손톱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부의 상징이자 명예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손톱이 길면 오히려 부의 상징이구나. 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나는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플렉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선생님께 학창 시절에 좀 혼이 납니다. 이유는 선생님께서 힘들게 또 기르시던 손톱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수로 부러뜨려요. 그리고 나서 아니 이 손톱 기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넌 절대 모를 거야. 평생 가도 어떻게 이걸 부러뜨릴 수 있니 하고 엄청난 꾸짖음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반항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선생님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면서 그 마음이 또 큰 계기가 돼서 손톱을 쭉 기르기 시작한다고 해요. 아까 머리카락도 인도분 아니셨어요? 인도 분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그 본인만의 프라이드와 고집이 좀 있으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결심을 하고 나면 쭉 가시네요. 쭉 갔죠. 그래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이나 왼쪽 손톱을 길러왔습니다. 한쪽 손은 또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그의 직업은 사진사인데요. 사진사도 사실은 양쪽 손을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톱을 자르느냐? 아니요. 한 손으로 사진기를 조작할 수 있는 그 기구를 스스로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만 촬영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왼쪽은 손톱을 위한 손이 됐네요. 완전히. 네, 손톱을 위한 진짜 그냥 집인 거죠. 그래서 2014년에 기네스 신기록 당시 손톱을 모두 합친 길이가 909.6cm, 9m가 넘는데 9m요? 네, 중요한 건 엄지 손톱 하나의 길이만 197.9cm, 그러니까 2m였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손톱 길이를 측정했을 때 길이 자체가 런던 버스의 길이와 비슷한 909.6cm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 손톱 길이 다 합쳤을 때. 네, 5개를 합쳤을 때 9m가 넘었던 거고. 그 뒤로도 꾸준히 손톱을 자르지 않다가 2018년에 드디어 손톱을 자르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잘랐어요? 잘랐어요. 왼쪽 손톱을 66년간 길러오면서 기네스북에 사실 오르고 이슈도 되고 좋은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손톱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무시게 되면은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손을 직접 옮기고 자세를 옮기고 또 옮기고 자세를 옮기고 그 정도로 이렇게 60년을 해왔다 그러고요. 세상에. 그리고 또 손톱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모든 손가락, 팔꿈치, 어깨까지 아팠다라고 해요. 그렇게 힘드셨는데 기르셨구나. 그니까요. 근데 이 진짜. 손톱이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길어지는 게 아니고 구불구불하던데. 네, 옛날에 말려지죠. 그죠. 도마뱀 혓바닥처럼 동그랗게 나중에 말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 자체를 마음껏 쥐고 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심각한 건 이 손 자체가 구분체로 굳었다고 합니다. 약간의 장애를 얻게 된 거죠. 어머머머. 진짜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66년간 의지로 길러온 손톱 자르기 쉽지 않았는데요. 네. 뉴욕의 한 박물관에서 칠라 씨 저희가 손톱 진짜 평생 잘 보관해 줄게요. 요렇게 좀 살짝 이렇게 꼬드기를 좀 해가지고 알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시원하게 잘하셨네. 손톱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네. 잘라내고 나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크긴 하겠지만 그렇겠죠. 이 재활 활동 좀 신경 쓰시면서 네. 손이 좀 많이 좋아지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마디가 또 대박입니다. 뭐라고 말씀 남기셨냐면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를 꾸짖어서 내가 손톱을 기르게 됐고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선생님께 꼭 말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남겼다고 하네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답니다. 아유, 선생님들 그럼요. 예, 기억해 주시고요. 저도 시원하네요. 이제 아유. 자르셨다고 하니까. 사실 조금만 길러도 답답한데. 그러니까요. 그 사진 보시면 정말 박수 치실 거예요. 잘 자르셨어요. 이렇게. 그걸 60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안 자르고 계셨었다고 하니까 대단하시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재미난 얘기 나눠봅니다. 하고픈 일도 없는데 되고픈 것도 없는데 모두들 뭔가 말해보라 해 별다른 욕심도 없이 남다른 포부도 없이 이대로이면
자, 아주 독특하게 나만의 또 요 뭐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기르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오늘 얘기하는 이분들처럼은 아니지만 네. 나는 요거는 이렇게 관리를 할래 하고 해서 맞아요. 내 신체에 아끼는 부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우리 5위인가요 이제? 네, 5위 함께 볼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긴 신체 부위를 가진 사람들 5위는요. 혀로 그림을 그린다. 가장 긴 혀. 혀로 그림을 그려요? 네, 혀가 얼마나 길면요. 혀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학창 시절에 장담합니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건데 왜 그 팔꿈치 들어가지고 네. 혓바닥 내밀어서 혀가 팔꿈치에 닿는지. 닿는지 안 닿는지 이렇게 혀 내려가지고 턱이 얼만큼 내려가는지 이런 거 맞아요. 하잖아요. 그 혀가 코에 닿는지 안 닿는지 그것도 하고. 사실 성공하는 친구를 저는 거의 못 보긴 했는데 네. 그렇게 침을 흘려가면서 뭐 깔깔깔 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요 실제로 이게 잘 안 되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음. 이 팔꿈치에 혀가 닿는 게 가능한 사람은 전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해요. 본인이 되신다면 1%에 속하신 겁니다. 지금 또 해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팔꿈치에 혀 닿기는 식은죽 먹기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출신의 닉 스토벌인데요. 혀 길이가 네. 무려 10.1cm라고 합니다. 엄청 길구나. 네, 그래서 혀를 어느 정도로 상상하시면 되냐면 그 닉 스토벌이 혀를 쭉 내밀어가지고 밖으로 내밀면 네. 이 혀 끝이요 턱을 지나서 티셔츠 있죠. 네. 그 목 라인까지 닿습니다. 그렇게 길어요? 네, 티셔츠에 닿는 건 아닌데 길이감이 목 라인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턱까지 내려오는 것도 안 되는데. 그니까요. 전 특히나 또 혀가 또 많이 짧아가지고. 근데요, 그냥 혀가 길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처음에는 혀가 많이 길진 않았는데 자라면서 조금씩 길어졌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락밴드의 엄청난 팬인데 왜 락커들 보면 예전에 좀 하드락 보면 혀 막 내밀면서 락 스피릿 하면서 이제 그런 포즈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혀 막 내밀면서 락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따라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혀가 또 후천적으로 더 길어지기도 한 거죠. 훈련에 의해서 길어지기도 하는군요. 많이 내밀다 보면 길어진대요. 어. 그래서 이 혀가 더욱 길어졌다고 합니다. 닉은요 직업이 개그맨이기도 하고 뮤지션이기도 한데요. 혀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이 혀 끝에다가 랩을 씌워가지고 네. 물감을 묻혀서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손으로 열심히 그리는 것보다 100배 낫더라고요. 쉽지 않을 텐데 혀로 네. 그리는 거.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닉은요 인터뷰에서 본인의 혀는 아주 유용하다. 특히 뭐 푸딩 우리 그 그릇에 담겨 있는 뷔페 가면 있는 푸딩 있죠. 네. 먹을 때 숟가락으로 막 힘들게 먹잖아요. 혀로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본인의 장점이라고 하고요. 네. 앞으로도 혀로 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싶다고 하네요. 우리는 안 쓰는 기능, 신체의 어떤 부위에 있어서. 근데 그걸 잘 쓰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잖아요. 너무요. 특히 저는요. 왜 혀를요. 이게 혀로 막 W자를 만들고 뭐 혀로 뭐 모양을 만드는 저는 사람들 하나도 있잖아요. 안 되거든요. 저도 안 돼요. 우리 집에서 저만 안 돼요. 그래서 막 놀리거든요. 학생 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슬펐는지. 근데 그건 유전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맞아요. 있다는데 이게 혀 말기가 안 되는. 근데 야, 이분은 진짜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더 길어졌다고 하니까 신기하긴 신기하네요. 자, 오늘 신기한 분들 많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또 계실지 4부에서 이어집니다. 우린 좀 특별해 좀 특별해 우린 좀 특별해 좀 특별해 I think we got something special 너도 알잖아 우리였어 We got something special 너와 나 특별해 Yeah 별빛이 가득한 하늘 거리에 네온 쌓이는 사랑의 신호 온 세상이 우릴 위해서 party up up yeah 서로 눈빛만 봐도 그래 말하지 않아도 너만큼은 날 편안하게 해주지 그 편안함이 특별함이 되는 순간 내가 네 옆에 있을 때 네가 내 옆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우린 좀 특별해 좀 특별해 우린 좀 특별해 좀 특별해 I think we got something special 너도 알잖아 우리
나의 만남은 destiny 솔직한 감정 앞에 망설이지 마 yeah. 의심하지만 내 맘 놓치지 않아 너에 대한 내 확신은 틀린 적 없어 네가 없이는 텅 빈 속을 fill it up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hurt Give me the kiss and give me the hug 네 사랑으로 내 영혼의 불을 질러 내가 네 옆에 있을 때 네가 내 옆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우린 좀 특별해 yeah. 좀 특별해 우린 좀 특별해 yeah. 좀 특별해 I think we got something special 너도 알잖아 우리였어 We got something special 너와 나 특별해 한 사람은 특별해 그래서 난 자꾸 설레 혼자 외로울 때 그때 내게 전화해 난 정말 특별해 네가 내 옆에 있을 때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잔해 진미가 있어도 이가 부실하면 그림의 떡인데요. 특히 어금니가 빠지면 씹는 기능이 상실돼 앞니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자일필 미뤄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치아 결손을 보충하고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틀니에 씹는 힘은 자연 치아의 20%, 제3의 치아로 불리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의 80%에 달하는데요. 치아의 대부분이 상실됐다면 4개에서 6개의 임플란트만 심어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고 전체 임플란트의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신준혁 치과 의사입니다. 히말라야를 올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즐거움의 배가 되는 산행안전. 저와 함께 하시죠. 산에 오르기 전 날씨를 확인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산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산행이 결정됐다면 큰 일교차에 대비해 가벼운 외투를 챙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본격적 산행에 앞서 발목, 무릎, 허리 등의 준비 운동으로 골절과 같은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등산은 칼로리 소모가 높기 때문에 고열량의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탈진 예방을 위해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판을 주의 깊게 살피고 사진을 찍어 만일의 응급 상황에서 위치 정보를 알리는 데 활용합니다. 낙엽이 쌓인 곳,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쳐야 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안전도 챙기는 즐거운 산행. 산행의 즐거움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냥냥이들 우리 부산 캐쇼 갈래? 2021 부산 캐쇼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반려묘를 위한 다양한 제품과 사료, 정보가 소개됩니다. 동시개최 2021 부산 패쇼. 집사들 모두 가자. 부산 캐쇼는 KNN과 함께합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안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만원. 헐 헐타. 부산 시내 대리운전 첫 특가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차유진의 잼킹쇼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긴 신체 부위를 가진 사람들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상상 그 이상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또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긴 신체 부위를 가진 사람들 잼킹 4위는요. 콜라겐이 입속에 가장 큰 입. 콜라캔이 입에 들어가요? 네, 콜라겐이 가로로 입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이 얼마나 크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진짜 그러고 보면 신체에 관련된 장난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왜 그 동그랗고 두꺼운 초코 비스킷 과자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이땡 있잖아요. 그거를 입에 가로로 넣어지냐 안 넣어지냐. 그거 많이 했지. 그게 유행이었는데 네. 성공하면 이제 별것도 아닌데 엄청 기분 좋아했었죠. 근데 진짜 입 큰 사람은 아이고 비스켓이 웬 말이에요. 콜라캔이 입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진짜 그 대단한 주인공은요. 앙골라에 사는 프란시스 도밍고라는 사람인데요. 입을 벌린 크기가 16.9cm가 된다고 해요. 이게 진짜요? 그 센치 개념이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반 평균 남성의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도 7cm, 8cm인데 벌써 턱이 이상해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벌려보니까. 근데 거기에 2배가 넘는 17cm 가까운 입 크기라는 거죠. 와, 이 도밍고는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가장 큰 입 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는데 네. 캔만 넣는 게 아니고요. 맥주병도 넣고 접시도 입에 넣습니다.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요. 입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도밍고의 피부가 엄청 유연하기 때문인데요. 손가락으로 입을 벌리면 그냥 그 벌리는 대로 쭉쭉쭉 늘어납니다. 고무줄처럼요. 그래서 고무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요. 도밍고는 이제 자신이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튜브에다가 요걸 영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대요. 네. 그런데 기네스에 오른 게 본인이 도전한 게 아니고요. 기네스 연구팀에서 이 영상을 발견하고 오 마이 갓 직접 찾아갑니다. 앙골라로요. 그래서 시험을 직접 하고요. 월드 와이디스트 가장 넓은 마우스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를 합니다. 네. 진짜 이렇게 입 큰 사람들 주위에 보면요. 네. 저 주위에도 많은데 뭐 특히 남자애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햄버거 좀 작은 거 입안에 한 번에 넣기 넣어보는 거.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거기까진 괜찮지만 콜라캔은 절대로 어린이도 어른이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그러다간 턱 빠져요, 진짜. 네. 근데 뭐 시도는 안 해보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막 억지로 막 한번 해보려고 막 하시는 분들 보면 옆에서 보면 불안한 거 있죠. 아유. 어머 어떻게 그러면서. 근데 이 피부 자체가 다른가 보다. 그러니까요. 진짜 고무처럼 쭉 늘어나는데 왜 그 우리 영화 마스크 있잖아요. 네네네. 짐 캐리처럼 쭉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 또 기네스북 이분들 대단하시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네스북은 진짜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진짜 길죠. 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것들도 많은데 앞으로 저도 좀 기네스북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뭘로요? 저는 최대한 안 움직이고 많이 누워 있기. 그걸로 가능할 것 같아요. 좋아요. 한번 연락해 보세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긴 신체 부위를 가진 사람들 랭킹 3위는요. 가장 큰 가슴을 가진 애니. 가장 큰 가슴을 가졌어요. 네, 보통요 우리 왜 여성의 가슴 사이즈 하면은 A컵부터 해서 커질수록 B컵, C컵 이렇게 올라가고 네네네. 뭐 C컵 정도만 돼도 큰 가슴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기도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수 사이즈로 나오는 게 그나마 F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애니의 가슴 사이즈는요. 102 ZZZ입니다. Z가 뭐예요? 그러니까 A, B, C, D, E, F, G, H, I, J 마지막 Z까지 간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크기인데 그냥 우리도 그냥 A컵이 있고 AA컵이 있듯이 ZZZ컵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들으시면 좀 더 감이 오실 겁니다. 애니의 가슴 한쪽 무게만 25.4kg, 왼쪽 가슴이 그 정도 무게가 나가고요. 양쪽 가슴의 무게를 더하면 약 40kg이 넘습니다. 네. 체구가 작은 여성 한 명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셈인데요. 힘드시겠다 근데. 너무 힘들죠. 근데 이게 보통 수술을 해서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애니는 자연적으로 큰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네. 5살 때부터 가슴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9살 때 36D의 크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큰 가슴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아서 그랬겠다. 힘들었다고 어릴 때부터 하는데 그랬으면.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애니가 남편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찾게 되거든요. 남편은 항상 나의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계속 말해주었다고 해요. 네. 진짜 이상적인 남편이죠. 그러네요. 애니의 가슴이 이토록 큰 이유는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유방 비대증이라는 병명 때문인데요. 네. 유방 비대증은 사실 허리, 어깨, 무리를 주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유선 조직 내 염증이나 출혈도 일으키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슴 축소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테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애니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크다 보니까 구경하라고 쫓아오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경호원을 고용하는 일도 있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가슴 축소술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애니는요. 나는 내 가슴을 사랑한다. 이 가슴이 나에게 멋진 삶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축소할 생각은 없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애니의 목표는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가슴을 자랑하는 거라고 하네요. 또 힘들고 어려울 텐데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신체를 그대로 사랑하는 모습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여러분. 또 재미난 얘기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했잖아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난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죄다 낭떠러져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손을 잡으면 하늘을 나는 정도 그 이상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눈 딱 감고 나가 믿던 내 눈 딱 감고 나가 눈 딱 감고 나가 믿던 내 눈 딱 감고 나가 沸腾로스든 뜨거운 불구덩이든 말했잖아 언젠가 그런 날에 난 널 떠나지 않겠다고 죄다 땅 떨어져 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눈을 본다면 밤하늘에 별이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스타면 뛰어나가 하나 둘셋 손 딱 잡고 나가 스타면 뛰어나가 하나 둘셋 손 딱 잡고 나가 show me love 보여주자 웃을 준비 끝내 그대에게 늘만 감들이지 못해 감고 나가 믿던 날 난 딱 감고 나가 스타면 뛰어나가 하나 둘셋 손 딱 잡고 나가 악동 뮤지션 나카였습니다. 자, 다음은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긴 신체 부위를 가진 사람들 잼킹 2위 역사상 가장 큰 기 로버트 와들로우. 키가 가장 커요. 네, 큰 키를 가진 분인데요. 네. 사실 어느 정도 클지 예상이 안 가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큰 키를 가지는 거 많은 사람의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5cm만 컸어도 뭐 10cm만 컸어도 위에 공기는 어떨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분은요. 왜 우리 이런 농담 하잖아요.
키가 막 큰 친구 있으면 나한테 1cm만 줘, 맞아. 나한테 2cm만 줘 하는데 10명이 넘는 사람에게 3cm씩 나눠줘도 2m가 넘는 분입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 중 가장 큰 사람으로 기억된 미국인 로버트 와들로우가 그 주인공인데요. 1940년 그의 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찾아보자면 무려 2m 72cm였습니다. 발의 크기는요 470cm, 성인 남성의 2배 정도라고 해요. 신발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신발 업체에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와들로우 신발은 몇몇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1918년 출생 시 수술을 받았는데 뇌에 이상이 생겨서 괜찮다가 생후 4개월부터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키가 계속 커지기 시작했어요. 네. 5살 때 163cm 키를 가졌고 5살 때 163, 그리고 8살 때 아버지의 키인 180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살에는 2m 45cm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라는 타이틀을 가져기도 했고요. 네. 청소년 시절에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왜 진짜 우리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그게 떠오를 정도로 우리 이 주인공의 허리춤 정도의 아버지의 머리가 와 있습니다. 엄청 크시네요, 진짜. 네, 진짜 큽니다. 그리고 또 유년 시절에 사실 이렇게 키가 또래보다 2배 이상 크다 보니까 뭐 많은 놀림을 받지 않았을까 걱정하기도 쉬운데요. 네. 와들로우는 특별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외형적인 성격에다가 거기다가 밝은 성격이어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성적까지 좋았다고 합니다. 좋네요. 좀 안타까운 점은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법대에 진학엔 성공했지만 이때부터 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다리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걸어 다니는 게 좀 힘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학을 자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대신 자퇴 이후에 아버지와 함께 미국의 41개 주 800여 곳 도시를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지냈다고 해요. 1918년 출생이시라고 하셨죠? 네, 출생은 18년이고 또 좀 안타까운 사실은 그 돌아가신 때가 1940년도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20년 조금 넘게 22년 정도의 삶을 지내다가 간 건데 네. 이게 키가 너무 커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발목 지지대를 하잖아요. 네.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이 지지대 그 철 부분이 발목을 찌르면서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안타깝게 생을 달리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기네스북에는 가장 큰 키로 지금 남겨져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1위가 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긴 신체 부위를 가진 사람들 잼킹 1위는요. 세상에서 가장 긴 수염입니다. 가장 긴 수염 몇 미터일까요? 궁금합니다. 네, 사실요. 이 수염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코 밑과 턱을 그냥 풍성하게 덮는 정도인데 그래요? 근데 이 수염이 기네스북에 오른 이유는 바로 여성의 수염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최초로 15cm 이상의 긴 수염을 가진 것으로 2016년 11월 기네스에 등재되었습니다. 하르남 카우르는요, 인도 출신 여성이에요. 그런데 사춘기 때부터 성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수염이 자라게 된 거죠. 네. 진짜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아질 11살 사춘기 시절부터 턱수염이랑 가슴털을 제모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턱수염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네. 막 친구들은 남자다 짐승이다 이렇게 놀리기도 많이 했대요. 아유, 어려운 삶을 또 겪으셨네. 네, 그래서 이 부모님은 털을 좀 제거해야 되니까 미용실에 데려갔지만 제거하고 나면 또 털은 더 굵고 강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16살 때부터 제모를 금지하는 시크교라는 걸 믿게 되면서 턱수염도 그냥 내 몸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네. 그러게 되면서 하르남의 삶은 바뀌게 되는데요. 런던 패션 위크에 무대에 오르기도 하고 현재 모델이자 사회활동가 등으로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하르남은요, 본인을 수염을 가진 여자, 왕따에 대항하는 운동가, 아름답게 다른 사람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사실은 이런 하르남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네. 특히나 같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수염이 나는 또래 소녀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런 소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진짜 해요. 큰 힘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영상도 보니까 나도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나도 이제 내 수염을 인정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겠다 이런 영상을 감사 영상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진짜 피부에 난 여드름 하나 털 하나 이런 것 때문에도 저도 민감해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게 불편해서가 아니고 네. 남들이 보는 시선이 조금 그렇죠. 걱정돼서 그거 그런 가장 거잖아요. 크죠.
하죠, 그죠?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은요, 자신의 특별한 신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멋진 사람들이라는 또 잼킹에 올려드리고 싶고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빛나네요. 네. 네. 그 뭐 신체 부위를 특별하다는 것이 진짜 안 좋은 면을 따지자면 또 힘들고 어렵고 주위의 시선 때문에 또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자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놀랍기도 하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죠? 좋은 말이죠? 네. 자, 유진 씨 오늘 재밌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볼게요. 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잼킹! 고맙습니다. 더 커진 인천 연희공원 앞에 연희공원 푸르시오 라클레르. 다 갖춘 청라생활의 49층 초고층 랜드마크까지. 엄청나. 푸르지오에 살면 엄청나게 좋겠다. 연희공원 푸르시오 라클레르. 시월 오픈 예정. 032-202-5990 대우건설. 네, 저도 여기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눌게요. 오늘 충분히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일요일도 즐겁게 만나요. 구성하민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끝곡은요. 황치열의 매일 듣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 힘든 하루 끝에 집 앞에 거리를 서성이다 돋아나는 이 공허함에 그 노래를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어 아마 너를 애타게 너를 부르듯이 세상에서 이 노래가 제일 좋다며 들려주던 함께 듣던 노래 너무 슬픈 이 노래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널 우리 얘기만 같아서 아무리 귀를 막아봐도 자꾸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시간이 지나도 이 노래는 잊혀지질 않았어 가사 하나 멜로디까지 선명해서 내 앞에서 불러주